경우는 다르지만 임금 체불이 일어난 것은 같죠.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 답변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랜선노동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진선미 노무사입니다. 벌써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소식이겠죠. 가을에는 뭐가 있죠? 바로 추석이죠. 오늘 랜선노동법은 추석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즐거운 한가위죠? 이번 추석에 고향 가세요? 저는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 가는 게 더 민폐일 것 같아요. 요새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로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진선미 노무사님은요? 이번에는 저도 안 가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계속 적용도 하고 있잖아요. 연휴를 이번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아서요. 국민으로서 지침에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아쉬움이 큰 추석인데요. 보통 때에도 그렇지만 특히 명절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들어가요. 조카들도 쌈짓돈이라도 좀 쥐어주고 부모님 용돈 좀 드려야 되고 특히 올해는 방문을 못하니까 용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프티콘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 특집인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근데 추석 특집이면 우리 한복이라도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강제 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 체불은 이 4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에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체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직 중과 퇴직 후인데 먼저 재직 중일 때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잖아요. 근데 그날 월급을 다 못 받거나 24일이 월급일인데 25일 준다. 이거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퇴직했을 때 여러분 아시나요? 임금, 퇴직금, 기타 정산해야 할 모든 것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임금 체불이죠. 그럼 임금 체불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요. 본격적인 질문 답변에 들어가 볼까요? 첫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최형훈님 질문인데요. 임금 체불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부터 체불일로 들어가는 걸까요? 구두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 상황 악화로 지급이 며칠 늦는다고 알려주긴 했는데 법적으로 체불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두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 상황 악화로 지급이 미뤄진다고 먼저 알려주시긴 했네요. 근데 이게 근로자분께서 알겠다라고 동의하신 상황이고요. 원칙대로라면 지급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이 경우에는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미뤄진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계속 기다렸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그냥 근로자가 감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채권 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질문 많았어요. 박연주님의 질문입니다. 2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 정산을 회사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다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아까 그 재직자의 경우고 퇴직자의 경우인데요. 경우는 다르지만 임금 체불이 일어난 것은 같죠. 임금 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박연주님도 3년 이내에 대응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임민희님의 질문이네요. 임금 체불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나 통장 내역, 월급 명세서 등은 제출할 수 있겠지만 회사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라든가 회사 출퇴근 시간 기록부 등은 사업주만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더라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나 회사 출퇴근 시간 기록부 차선책으로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질문자님 경우는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월급 명세서 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에 덧붙여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있으시죠? 출력해 놓으시고 취업규칙 및 각종 합의서 있으시면 이것도 증거 자료가 인정되니까 제출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문자, 녹취 자료 있으시면 그것도 모아주십시오. 모든 것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중에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이 많은데요. 처음에 근로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라고 이지유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월급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가 잘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 체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얼마고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수습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어떻게 받을 건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조금은 어렵더라도 적힌 내용을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셔야 돼요.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안 보고 막 사인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 잘 지키셔야 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샵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와 상급자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중간에 관두게 되어 그동안 일한 만큼의 정당한 페이를 요구했고, 처음에는 상대방 측에서 그렇게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확인해 보니 터무니없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일을 마음대로 그만두면서 회원들 수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표가 말한 대로 정말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급여로 받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의 임금 지급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혹여 사연자님이 무단 퇴사일지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요. 무단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요. 만약 전액 지급되지 않고 손해배상을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니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유시윤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회사가 폐업했어요. 밀린 임금 못 받나요? 암담하시겠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이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나? 아니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인데요. 폐업의 사유에 따라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라지지만 우선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뉘죠. 만약 다니던 회사가 안 좋은 경영 사정 때문에 도산을 해서 파산 선고가 되었다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임금, 퇴직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가장 큰 금액이며 연령에 따라 체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도산, 파산 신청한 날짜 1년 전부터 3년 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임금 체불이 있다면 옆에 보이시죠?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은요,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임금 체불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밀린 임금에 대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체불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그리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주소 나오나요?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추석인데 왜인지 이번 달 임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좀 자주 있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임금이 밀릴 위험이 있는 사업장 2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즉시 현장 출동하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당금 지급해달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했는데 어떻게 좀 빨리 안 되나요? 됩니다. 기존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처리 기한이 14일이었는데요. 이번 명절 대비 집중 지도 기간에는 7일로 단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평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9월 1일부터 29일까지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고하시면 저희 근로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현님의 질문입니다. 임금 체불로 회사를 자진해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임금 체불이 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요.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에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전액 체불 후에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긴 했지만 2개월 이상을 지연해서 지급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30%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강승현님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질문에 안 나와 있어요. 정확히 저희가 상황을 알 수는 없긴 하지만요. 본인이 임금체불의 조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해서요. 그쪽으로 이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연님의 질문인데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업주. 그래서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바로 그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알바비도 제때 주지 않고 주휴수당은 아예 주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많습니다. 이수연님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고수진님의 질문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알바비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이수연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임금체불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밀린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 후 체불 임금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때는 범죄 인지를 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로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가해지지 않고요. 임금체불 지연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요. 체불임금의 연 20%의 지연손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의 임금체불이다. 그러면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붙는 셈이죠. 다만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는요. 사망 혹은 퇴직으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월급여가 밀린 근로자분들에게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시 돌아온 OX 퀴즈! 매번 하니까 이젠 안 하면 이상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진선미 노무사님께서 한번 답해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직을 일방통보받은 경우는 임금체불인가요? 네, O. 직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고요. 휴업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외국인 불법 노동자의 경우에 임금체불을 겪어도 신고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경우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O. 외국인 불법 노동자의 경우에도요. 근로기준법 등 모든 법률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나요? 세모.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시려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죠.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제 프리랜서라고 해도 업무 지시, 근태 관리, 고정급여 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렵겠죠. 임금체불 고용주의 부탁으로 노동청 신고 취소했다가 다시 임금체불돼서 신고하는 거 가능한가요? 네. 세모. 신고라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고소하는 것과 진정을 넣는 것. 고소의 경우라면 취하 후 재고소가 안 되죠. 진정의 경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 드렸고요. 혹시 아까 Q&A 하면서 하시고 싶단 말씀이나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요. 체불사업주 명단을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페널티죠. 지금까지 추석 특집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유용하셨나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 노동법에 관해 다음 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약은 약사에게, 노동법은 노무사에게. 두 노무사가 전해드리는 랜선 노동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